여러분, 2025년 중드 팬들 사이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화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담송훈이 처음으로 무협 판타지극 여주인공에 도전한다는 소식이죠. 게다가 후명호와의 환상조합에 조려영까지 깜짝 객원 출연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드라마가 2023년 최고의 범죄 스릴러 광표를 연출한 서기주 감독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현실 범죄물에서 갑자기 판타지 무협극으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중국 국영방송 CCTV가 2025년 대작으로 공식 선정한 40부작 무협 판타지 드라마 소요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소요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첫째, 담송훈의 무협극 데뷔작이기 때문이에요. 담송훈은 그동안 현대극과 고장극에서는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지만 무협 판타지 장르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거든요. 금의지야, 최후저 가문 같은 작품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그녀가 이번엔 요괴 세계를 뒤흔드는 인간, 소녀 소요로 변신한다니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죠. 둘째, 후명호가 또다시 요괴 대장 역할을 맡았어요. 대몽길이 호심에서 요괴 역할로 이미 고장. 드라마의 샛별로 떠오른 후명호는 이번에 마녀왕 홍해로 변신했습니다. 마녀왕이란 모든 요괴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어두운 도포를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의 모습, 고요하지만 깊은 내면을 지닌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셋째, 조려영의 객원 출연이에요. 비천상, 금응상, 백목란상까지 휩쓴 85년생. 여배우 최강자가 왜 조연으로 출연하는 걸까요? 게다가 악역 현이로 나온다는데 이게 단순한 우정 출연이 아니라 드라마 전체 스토리를 뒤바꿀 핵심 인물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표를 만든 서기주 감독이 처음으로 무협 판타지 장르에 도전한다는 점이죠. 광표는 2023년 중국에서 방영된 범죄 스릴러인데요. 마치 한국의 범죄도시 시리즈처럼 조직 범죄와 경찰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범죄물에서 보여준 치밀한 연출력을 판타지 무협 세계에 어떻게 녹여낼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요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담송훈이 연기하는 캐릭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담송훈은 이 드라마에서 무려 1인 2역을 소화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정반대 성격의 캐릭터예요. 첫 번째 정체는 인간 공주 닝안이에요. 100년 전 인간과 요괴의 평화를 위해 정략 결혼을 해야 했던 공주죠. 하얀 의상에 냉정한 눈빛, 차가운 미소까지. 담송훈이 지금껏 보여준 사랑스러운 이미지와는 정반대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닝한 공주가 결혼식 당일 신랑인 마녀왕 홍해를 직접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드라마의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두 번째 정체는 강호소녀 소요예요. 100년 후 닝안의 환생으로 태어난 소요는 공주였던 전생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졌어요. 자유분방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며 돈을 사랑하는 현실주의자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설정이 하나 더 있어요. 담송훈은 낮과 밤의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낮에는 귀여운 수료개로 밤에는 상고 여전신으로 변신한다는 거죠. 한 손에는 술병,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공개된 포스터를 보면 맑고 단정한 복식을 입은 담송훈의 단호한 눈빛이 인상적이에요. 노란색과 분홍색 의상을 입은 소요의 모습은 정말 귀엽고 생동감 넘치죠. 자유로우면서도 강인한 여성상, 이게 바로 드라마가 그리는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담송훈의 액션 장면도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제작진은 담송훈의 타격감 있는 액션을 위해 무용학원 동작 포착 선생님을 특별히 초빙했대요. 소매로 칼 휘두르기 동작을 무려 3000번이나 연습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북경무용학원 전문 수준에 필적하는 동작을 완성했다고 해요. 미쳤죠? 담송훈은 평소에도 연기에 진심인 배우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역시 그 진가를 발휘한 것 같아요. 금의지하에서 섬세한 감정 연기를, 최후저 가문에서 귀여운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한 그녀가 이제는 무협 여주인공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녀의 연기력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이제 후명호가 연기하는 홍해를 살펴볼까요? 홍해는 마녀왕이에요. 마녀왕이란 모든 요괴들의 왕이라는 뜻으로 요괴들이 존경하고 인간이 두려워하는 절대 강자죠. 어두운 색감의 도포를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에요. 고요하지만 깊은 내면을 지닌 캐릭터로 100년 전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당해 봉인당한 상처를 안고 있죠.
공식 설명에 따르면 홍해는 세월의 풍상을 겪으며 세상 만물의 본성과 약점을 이미 꿰뚫어 본 인물이에요. 옥녀신천이 온갖 욕망의 축소판임을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옥녀신천이란 전설의 신비로운 샘물을 말하는데 이걸 둘러싼 인간족과 요족의 분쟁이 수백 년간 계속되고 있어요. 100년의 봉인에서 깨어난 홍해는 처음엔 소요를 적으로 생각해요. 그녀가 자신을 배신한 닝한과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소요와 함께하면서 그녀의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 순수한 마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거죠. 후명호는 이미 대몽기리에서 조원주 역할로, 호심에서 수호령 역할로 팬들의 심장을 저격했어요. 그는 대욕의 전문 배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욕의 역할을 정말 잘 소화하거든요. 이번 소요에서는 더욱 복잡한 감정선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검은 의상을 입은 전투 장면부터 소요와의 달달한 로맨스 장면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것으로 기대돼요. 특히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의 케미예요.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에서 담송훈이 밀가루 가루로 후명호를 공격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장난스러운 모습이 정말 귀엽고 달달해요. 실제로 담송훈과 후명호는 촬영장에서도 호흡이 정말 잘 맞는다고 해요. 2025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소요가 홍해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군상, 당신은 최고의 요괴 군주예요 같은 달달한 대사를 쏟아내는데 이런 반전 매력이 기존 무역극과 다른 점이죠. 드라마 속에서 두 사람은 첫 회부터 천도 노동 계약을 맺는다고 해요. 계약을 어기면 천벌을 받는다는 설정인데 이게 바로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을 상징하는 거죠. 경계하던 사이에서 점점 서로에게 끌리고 결국 손을 잡고 3계의 평화를 지키는 파트너가 되는 과정이 정말 기대됩니다. 사실 소요가 발표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어요. 바로 담송훈과 후명호의 나이 차이 때문이죠. 담송훈은 1990년 5월 31일생으로 현재 35살이에요. 후명호는 1997년 8월 3일생으로 현재 28살이고요. 정확히 7년 2개월 차이가 나죠. 7살 차이면 큰 것도 아닌데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 드라마 팬덤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여배우가 남배우보다 나이가 많으면 자매련이라고 해서 비판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로맨스 드라마에서 연상 여배우와 연하 남배우의 조합은 케미가 안 맞는다는 선입견이 있어요. 실제로 담송훈은 이전에도 나이 차이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1995년생 허계와 작업할 때도 5살 차이로 말이 많았고 1997년생 장릉혁과의 작품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담송훈의 최대 무기가 바로 동안 외모라는 거예요. 담송훈은 35살인데도 20대 초반처럼 보여요. 162cm의 작은 키에 42kg의 마른 체형, 그리고 귀여운 얼굴형 덕분에 10대 고등학생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호리오도에서 고등학생 역할을 했을 때 전혀 위화감이 없었어요. 후명호도 동안이에요. 28살인데 여전히 소년 같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죠. 179cm의 큰 키에 57kg의 슬림한 체형, 그리고 SM 연습생 출신답게 아이돌 같은 외모를 가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포스터나 스틸컷을 보면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또래처럼 보이거든요. 비하인드 영상에서 함께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의 케미가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여요. 팬들의 반응도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하며 우려했지만 실제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케미 대박이네. 나이 차이? 전혀 안 느껴져. 같은 반응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두 사람 모두 연기력이 검증된 배우라는 점이에요. 담송훈은 최우저 가문, 호리오도, 이가인지명, 금이지아 등으로 이미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후명호도 호심, 소년백 마취춘풍, 대몽기리, 회수죽정 등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어요. 결국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비주얼과 연기력 그리고 케미라는 걸 소요가 증명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조려영이 대체 무슨 역할로 나오는 걸까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악역현이라는 것. 조려영은 30화 이후에 등장한다고 해요. 드라마 후반부에 나타나서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100년 전 닝한이 왜 홍해를 죽여야 했는지, 인간과 요괴 사이에 무슨 음모가 있었는지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조려영이 연기하는 현이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스토리의 핵심을 관통하는 캐릭터예요. 조려영은 2024년에만 비천상, 금응상, 백목란상까지 총 3개의 주요 시상식을 휩쓸었어요. 비천상은 중국판 백상예술대상, 금응상은 중국판 대종상, 백목란상은 국가급 방송상이에요. 지금 중국 연예계에서 가장 핫한 85년생 여배우죠. 여봉행에서 보여준 고장 비주얼도 완벽했고요. 그런 조려영이 왜 객원으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조려영은 여봉행 드라마에서 제작자 역할도 함께 맡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단순히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작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소요도 단순한 우정 출연이 아니라 자신이 애정을 가진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일 수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조려영과 담송훈의 투샷이에요. 두 사람 모두 고장극의 여신으로 불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같은 작품에서 만나요. 비록 조려영의 분량이 많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대결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화제가 될 거예요. 조려영은 연기력으로 이미 검증됐잖아요. 행복도망가에서 시골 여성 역할, 풍치바나에서 여사업가 역할, 제20조 영화에서 청각장애인 어머니 역할까지 어떤 캐릭터를 맡아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조려영의 강점이에요. 이번 소요에서 악역을 맡았다면 분명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조려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냉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이제 소요의 핵심 스토리를 살펴볼까요? 소요는 단순한 로맨스 무협극이 아니에요. 옥녀신천이라는 전설의 신비한 샘을 둘러싼 인간족과 요족의 대격돌이 중심 스토리죠.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인간족과 요족 모두 욕망에 이끌려 옥녀신천을 찾으려 하면서 수백 년 동안 각기 다른 세력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서 요족이란 요괴들의 종족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귀신이나 괴물 같은 존재들이죠. 여기서 주인공 소요가 등장합니다.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소녀 소요는 우연히 마녀곡의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돼요. 마녀곡이란 수많은 요괴들이 사는 곳인데 원래 인간은 요괴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하지만 소요는 이 규칙을 깨고 요괴에 들어가서 요괴를 대혼란에 빠뜨려요. 이때 마녀들의 존경을 받고 인간족에게는 두려움을 받는 마녀왕 홍해가 다시 나타나 마녀곡을 수호해요. 세월의 풍상을 겪은 그는 세상 만물의 본성과 약점을 이미 꿰뚫어 보았고 옥녀신천이 온갖 욕망의 축소판임을 잘 알고 있죠. 그는 점차 소요의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 순수한 마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세상 모든 사람과 요괴들이 옥녀신천을 차지하려는 욕망에 눈이 멀었을 때 소요만은 그런 욕망 없이 순수하게 행동하는 거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괴이한 사건들에 휘말리고 대처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상대를 만나게 돼요. 각종 괴물을 물리치고 음모를 파헤치고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달달한 로맨스를 펼치죠. 그리고 여기에 현이의 등장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아요. 30화 이후 등장하는 현이는 옥녀신천과 관련된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100년 전 닝한이 홍해를 죽인 진짜 이유, 인간족과 요족의 분쟁이 시작된 이유, 모든 게 현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기주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요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욕망과 순수함의 대립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옥녀신천을 둘러싼 각종 세력의 욕망이 어떻게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감이 오죠? 광표에서 권력과 욕망을 그렸던 것처럼 소요에서도 인간과 요괴의 욕망을 깊이 있게 파헤칠 거예요. 화려한 볼거리 뒤에 숨겨진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 이게 바로 서기주 감독 특유의 연출 스타일이에요. 소요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제작진의 디테일이에요. 먼저 주제곡부터 볼까요? 소요의 주제곡 소요유는 유랑지구 음악을 담당했던 아쿤이 작곡했어요. 전통 악기인 고쟁, 피리, 훈과 현대 악기인 전자드럼을 완벽하게 융합시켰죠. 아쿤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기는 오성음계로 인기는 심장박동 드럼으로 표현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마치 심장이 가슴속에서 수증기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곡을 부른 가수가 바로 저우선이에요. 저우선의 청아한 목소리가 소요유의 분위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QQ뮤직에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재생 횟수가 100만을 돌파했다고 해요. 대박이죠? 의상도 정말 대단해요. 담송훈의 노란색, 분홍색 의상은 당나라 시대 미학을 기반으로 디자인했고 후명호의 흑이와 저기는 전통 자수 공예로 하나하나 손으로 수놓은 의상이라는 거죠. 한 벌당 제작 기간이 3개월이나 걸렸대요.
그리고 제작사도 주목할 만해요. 아이치이와 류바이영 씨가 공동 제작했는데 류바이영 씨는 장안 12시즌이라는 2019년 중국 대작 드라마를 만든 곳이에요. 역사극과 고장극에서 뛰어난 미술과 의상으로 유명하죠. 실제로 공개된 포스터를 보면 몽환적인 숲과 폭포를 배경으로 등장인물 전원이 모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각 인물의 배치와 표정에서 이미 복잡한 관계와 대서사시가 느껴지죠. 요괴들이 사는 만료곡 세트장도 실제로 지었는데 폭포처럼 쏟아지는 책들과 이끼로 뒤덮인 비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CG 특수효과도 사용하지만 실제 세트를 병행해서 현실감을 높였다고 해요. 드라마는 총 40부작으로 구성돼 있어요. 각 에피소드마다 45분씩 총 30시간 분량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깊이 있는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소요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2025년 11월 15일 CCTV-8 황금시간대 방송이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아이치이 회원은 저녁 6시부터 TV보다 6시간 먼저 볼 수 있다고도 했죠. 하지만 실제로 11월 15일이 되어도 방송이 되지 않았어요. 한국 팬들이 확인해봤더니 방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원래 연말 방송 예정이었던 소요를 11월로 앞당기려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다시 연기된 것 같아요. 중국은 12월에 헌정극이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11월 방송을 검토했던 건데 결국 성사되지 않은 거죠.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송일이 미발표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2025년 12월 말이나 2026년 초에 방송될 가능성이 높아요. 드라마는 2024년 2월 24일 촬영을 시작했고요. 2024년 12월 10일 CCTV 2025년 대작 드라마로 선정됐어요. 2025년 2월 14일에는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고 4월 23일에 배우 라인업과 공식 포스터를 발표했죠. 5월 20일과 9월 25일에도 추가 비하인드와 포스터를 계속 내놓고 있어요. 이 정도 홍보 속도를 보면 곧 방송될 거라는 건 확실해 보여요. 시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중국 현지에서는 CCTV 8번 채널에서 볼 수 있어요. CCTV는 중국 국영 방송국이니까 가족 단위 시청자들이 많이 볼 거예요. 둘째, 온라인으로는 아이치이에서 독점 스트리밍 돼요. 아이치이는 중국 최대 OTT 플랫폼 중 하나죠. 공식 발표에 따르면 추후 아이치이 국제판 사이트에서도 방영된다고 하니 한국 시청자분들도 아이치이 국제판을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OTT에서도 방영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같은 플랫폼에서 중드를 많이 수입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담송훈과 조려영의 인기를 생각하면 한국 방송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죠. 창난결, 여봉행처럼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무협 판타지극들이 있잖아요. 소요도 그런 반열에 오를 거예요. 담송훈 팬, 후명호 팬, 조려영 팬이라면 지금부터 알람 설정 필수예요. 공식 웨이보나 아이치이 계정을 팔로우해서 방송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소요의 모든 걸 살펴봤어요. 정리해볼까요? 첫째, 담송훈의 무협극 데뷔작이에요. 1인 2역으로 냉혹한 공주 닝한과 발랄한 소녀 소요를 동시에 연기합니다. 낮에는 수료계, 밤에는 상고 여전신으로 변신하는 담송훈의 연기 변신이 정말 기대되죠. 금의지아, 최호저 가문으로 검증된 연기력을 무협극에서 어떻게 보여줄지 궁금해요. 둘째, 후명호의 마녀왕 홍해예요. 마녀왕이란 모든 요괴들의 왕이라는 뜻. 이미 대몽길이, 호심, 회수죽정 등 고장극에서 검증된 비주얼과 연기력으로 이번엔 백년봉인에서 깨어난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깊이 있는 캐릭터를 보여줄 거예요. 셋째, 조려영의 깜짝 악역 현이에요. 85년생 최정상 여배우가 30화 이후 등장해서 드라마 후반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분량은 적지만 임팩트는 최강이에요. 넷째, 옥녀신천 쟁탈전이에요. 인간족과 요족이 전설의 신비한 샘 옥녀신천을 차지하려고 수백 년간 싸워왔죠. 욕망과 순수함의 대립을 그린 철학적인 스토리가 기대됩니다. 다섯째, 아쿤 작곡의 저우선이 부른 주제곡 소요유. 큐큐뮤직 24시간 100만 재생을 돌파한 명곡입니다. 여섯째, 서기주 감독의 첫 무협극이에요. 광표의 치밀한 연출력이 판타지 세계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궁금하죠. 일곱째, 40부작 대작 스케일이에요.
충분한 분량으로 깊이 있는 스토리와 화려한 볼거리를 모두 담아낼 거예요. 8째, 7살 나이 차이를 극복한 환상. 케미. 담송훈과 후명호 모두 또한 외모 덕분에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연기력도 검증됐어요. 솔직히 소요는 2025년 중두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에요. 배우, 감독, 제작사, 스토리, 음악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합이거든요. 담송훈 팬이라면 당연히 봐야죠.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후명호 팬이라면 역시 필수예요. 호심, 대몽길이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조려영 팬이라면 분량은 적어도 임팩트는 최강일 겁니다. 무협극 팬이라면 창란결 이후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소요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대되나요? 담송훈과 후명호의 달달한 로맨스, 조려영의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 연기, 아니면 옥녀신천 쟁탈전, 100년 전 비극의 진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소요 방송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중드 관련 소식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보세요. 2025년 기대작 순위, 배우 분석, 드라마 리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소요, 2025년 최고의 무협극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지켜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